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12월의 첫 금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루가 예상됩니다. 다만 새벽까지 내린 비나 눈으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는데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영하 3도로 영하권의 추위로 출발해 낮 최고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3, 4도에 머물겠는데요. 건조특보가 발효된 영동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별다른 눈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기온은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 교육발전 특구 지원 사업으로 상지대학교 전공 과목에 대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고요. 오는 11일 원주문화원에서 제14회 새로운 변화 W 아카데미를 개최하는데요. 리포터 코너에서 자세한 내용 만나봅니다. 또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문화체육 행사 관련 소식 정리해드리죠. 12월 6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오늘 전국 동지 총파업에 나서는 가운데 도내 학교 곳곳에서 급식과 돌봄교실 파행 운영이 예상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658곳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7,784명 중 파업 참여 인원은 1,79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따라 도내 학교 349곳이 빵과 우유 등 대체급식을 실시하고 57곳이 급식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늘봄학교 미운영 학교는 8곳, 방과 후 과정 미운영 유치원은 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의 한 아파트 격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15억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첫 재판이 어제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최 씨 측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일부 금액은 횡령이 아닌 그간 해왔던 업무 방식에 따른 돈 처리였다며 다음 기일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월 지역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첨단 커뮤니티 센터가 영월 고등학교에 구축됩니다. 첨단 커뮤니티 센터는 AI 코딩 융합실과 드론 로봇 메이커실을 갖추고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어집니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하는 교육발전 특구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며 사업비 36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 교육발전 특구 지원 사업으로 상지대학교 전공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원주 상지대학교 전용한 입학처장에게 교육발전 특구 지원 사업이 무엇이고 이번에 진행되는 전공체험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처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입학처장 전용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교육발전 특구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상지대학교가 교육발전 특구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죠. 네, 교육발전 특구란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해서 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재정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네. 교육부에서는 6개 광역단체와 43개 기초단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는데요. 원주시도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원주시의 지역대학과 공공기관,
기업 등이 함께 교육발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상지대학교도 지역 내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교육발전 특구 거버넌스를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전공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의미 있는 사업에 우리 원주가 동참하고 상지대학교가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데요. 체험 참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상지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원주시 관내 중고등학생 100여 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참가 학생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과나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한 번에서 4번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며 11월 초에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물론 학생들의 참가비는 모두 무료고 식사와 간식은 저희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주말에도 이제 참여를 하는 건가요? 네, 주로 이제 주중에도 있고요. 주로 주말에 이제 학생들 수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주말도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인 만큼 프로그램 구성이 좀 체계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로 진행이 되나요? 저희 대학에서는 총 6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제일 인기가 좋은 한의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등 학생들의 관심과 주목도가 높은 학과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무와 밀접한 실용적인 기술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에는요, 미래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국제경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기업 재무를 이해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제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미리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월에는 생성형 AI와 첨단 장비 융합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일러스트를 이용해서 직접 머그컵이나 아크릴톡과 같은 굿즈를 직접 만들어보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글로벌하면서도 시대 흐름을 반영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는데요. 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는 만큼 이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주신다면요? 저희가 중고등학교에 발송한 포스터에 그 QR코드가 있습니다. 네. 그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원주시청 또는 저희 상지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진로 담당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문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대학 입학처에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참가비는 무료라고 하셨죠? 네, 다 무료입니다. 뭐 AI 관련이나 뭐 한의학과 관련 이제 실습 부분이 있다면 네.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없나요? 네,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학생들에게. 네. 이 교육발전 특구 지원 사업으로 상지대학교 전공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실까요? 학생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서 혼자 막 이렇게 찾아봐야 했던 진로 정보들을 네. 저희 대학 교수님들로부터 직접 듣고 체험하면서 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또 같은 진로를 희망했던 선배들이나 같은 진로를 고민하는 또래들과 멘토링 시간을 이렇게 가짐으로써 진로에 대한 동기를 확고히 하고 학생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원주에서는 상지대학교만 시행이 되나요? 아니요, 지금 몇 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자세한 사항은 조금 홈페이지 통해서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육발전 특구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를 해보면 되겠네요. 상지대학교가 이렇게 앞장서고 있지만 다른 곳들에서도 시행이 되니까요. 네. 그럼 앞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상지대학교가 더 많은 전공체험 프로그램으로 좀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청해 듣겠습니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해서 지역에서 정주하며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 상지대학교와 같은 지역 내 대학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상지대학교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전공체험 프로그램, 진로탐색 캠프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굴하여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활동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부모님들께도 이 교육발전 특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게 다가갈 것 같은데 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학부모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따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뭐 설명회나 뭐 프로그램은 마련돼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걸 참고해서 한번 학부모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전에도 상지대학교에서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을까요? 네, 상지대학교에서는 늘 전공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아주 오랫동안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 한의대뿐만 아니라 저희 AI를 많이 갖고 있는 컴퓨터공학과 같은 그 중고등학교에서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특강 전공체험 등을 여태까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학생들의 반응이나 이런 피드백이 좀 잘 이루어졌나요? 네, 학생들한테 이제 저희가 늘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었는데요. 특히 한의대 같은 경우는 굉장한 만족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AI나 아니면 드론 같은 것도 띄워서 학생들이 직접 해보는 그런 체험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을 해 나오셨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교육이라는 게 표면적으로 보면 일방적으로 강사가 선생님이 이제 학생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쌍방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의견 잘 반영해 주시고요. 교육 체계를 개선해 나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원주 상지대학교 전용한 입학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3분) 흐르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오는 11일 오후 4시 원주문화원 1층 문화공연장에서 제14회 새로운 변화 W 아카데미를 개최하는데요. 새로운 변화를 위한 지혜와 생각을 교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새로운 변화 W 아카데미는 어떤 교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새로운 변화 W 아카데미는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 지성, 시민, 공직자 등이 원주시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지혜와 생각을 교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설됐는데요. 네. 2023년 9월에 1회차 교육을 시작으로 2024년 11월 13회차 교육까지 완료했습니다. 교육은 매월 1회씩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역 축제 발굴, 영화 평론, 저출산 인구 문제 해결, 반도체, 뇌과학 경제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중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트렌드 코리아 2025를 주제로 한 교육에 가장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네.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이 시민분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주제와 높은 양질의 강사의 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공직자 교육을 통해서 시민분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원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12월 11일에는 2025년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한 자산 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주제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총무과 박태봉 과장에게 들어봤습니다. 현재 우리는 여느 때보다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2025년은 세계 경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해인 만큼 이에 관한 전문적인 강의를 통해 국제 경제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 분석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 경제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강의에 참석하셔서 다가오는 2025년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라는 주제만 들어도 저도 굉장히 관심이 생기고 이게 2023년이니까 작년부터 교육이 시작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최근 최상품, 신상품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 꼭 들어보고 싶어지는데 교육을 해주실 강연자가 누군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교육을 해주시나요? 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한 후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박종훈 경제 전문가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 과거엔 KBS 기자로 활동을 했었고요. 현재는 지식경제연구소 소장으로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서도 있습니다. 부의 3부작이라고 불리는 부의 시그널, 부의 골든타임, 2020 부의 지각 변동 등 다양한 책도 쓰셨다고 하는데요. 이번 교육을 듣고 저서도 함께 보신다면 내용 이해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이력과 경력을 들으니까 더 신뢰가 가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서 부의 3부작, 이 3부작을 다 읽으면 부를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아지는데요. 이 네. 교육 매력이 많아 보입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별도의 신청 없이 원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고요. 네. 이번에 진행되는 교육은 오는 11일 오후 4시 원주 문화원 1층 문화공연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교육의 주제가 궁금하신다면 원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시민 참여에서 새로운 변화 W 아카데미를 누르시면 그동안 진행해왔던 주제들과 함께 앞으로 진행될 주제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매월 1회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들도 좋고요. 가볍게 책 한 권 읽는다는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원주 발전을 위한 지혜를 교류하는 유익한 시간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총무과 박태봉 과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변화 W 아카데미는요. 경제, 인구, 과학, 브랜딩,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는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 시간을 아침에서 오후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고요. 12월 W 아카데미는 12월 11일 수요일 16시 원주 문화원 강당에서 2025년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한 자산시장의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되니까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뭐 선착순인가요? 인원 제한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원 제한이 없고요. 그 문화공연장의 그 좌석이 250석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유 있게 넉넉하니까요. 누구나 원하시면 참여가 가능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치열하게 선착순으로 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무리하지 않아도. 그래도 좀 열려있는 공간이 될 것 같고 매월 1회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네, 그래도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유익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오는 12월 11일에 2025년 세계 경제 전망과 관련한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박종훈 경제 전문가와 함께 다가오는 2025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서로 고민도 나누고 소통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관련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박영석 기자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들어보죠.
극사실주의 그림으로 유명한 강원 출신 이상원 화백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지난 4일에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극사실 기법의 대가로 불리는 이상원 화백이 지난 4일 낮 12시 25분께 별세했습니다. 향년 89세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했는데요.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네. 특별한 병화는 없었지만 올여름부터 많이 쇠약해지셨다고 해요. 네, 1935년에 춘천에서 태어난 이상원 화백은 한국전쟁 당시에 합도병으로 참전했다가 종전 후 독학으로 극장 간판 그림이나 초상화를 그리면서 상업미술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35세 때인 1970년에는 그때 건립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의 영정 초상화로 이름을 알렸고요. 그리고 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초상화를 비롯해서 방한 국빈을 위한 선물용 초상화를 도맡아 그리면서 상업초상화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999년에는 국립러시안 미술관에서 외국 생존 작가로는 처음으로 초대전을 열면서 국내 미술계에서 주목받기도 했고요. 네. 특히 동해 바닷가 근방의 폐기물로 이루어진 풍경과 동해 어부들에서 시작한 인물화를 극사실적인 화풍으로 표현하는 등 극사실 기법의 대가로 불린 미술계의 큰 별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고향이 춘천이라서 여러 번 네. 갔었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좀 좋은 인식이 돼 있는 곳이거든요. 이상원 미술관이 운영 중이죠. 맞습니다. 네. 2000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작품 활동에 매진한 고인은 2014년 사북면에 이상원 미술관을 건립해 작품을 보존,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세웠고 또 동시대의 다양한 한국 현대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기획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춘천 문화예술 발전에도 이바지했는데요. 네. 춘천에서도 계속 작품 활동에 매진했던 이화백은 3,000점이 넘는 결과물을 남겼고요. 지금 현재 미술관은 이화백의 장남인 이승형 관장이 운영하면서 부친의 예술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아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연 기념전이 고인의 생전 마지막 전시가 됐는데요. 실제로 저도 종종 이상원 미술관에 가기도 하고 네. 그곳에서 이화백을 뵙기도 해서 슬픔이 더 큰데요. 예, 장지는 이상원 미술관 안에 조성한다고 하고 원래 발인이 오늘인데요. 원래는 발인까지 조문을 받지 않고 가족장으로 조용하게 진행하기로 했는데 애도의 뜻을 표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일반 방문객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는 분들께서 또 많이 찾으셔서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기를 기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박영석 기자 덕분에 알았거든요. 관심을 갖고 한번 방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술인으로서 화백이 3,000점이 넘는 결과물이라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한 업적을 남기고 가셨는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이상원 미술관 관련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원주 DB가 최근 4연승 신바람을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원주 DB가 지난 4일 안양 정관장을 홈으로 불러들여 98대 67로 완파하고 4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네. 예, 지난달 14일 대구 한국가스공사전부터 4연승을 수확한 DB는 시즌 6승 8패를 쌓아서 정관장을 밀어내고 6위로 올라섰는데요. 전반전부터 56점이나 몰아치면서 더블스코어 이상의 점수차를 낸 DB는 후반에도 쉽게 팀을 내주지 않고 수월하게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날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12명이 모두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선수들 모두 제 몫을 다했는데요. 드디어 팬분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강팀의 면모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다음 경기는 오는 7일 창원체육관에서 창원 LG를 상대로 펼쳐지는데요. 5연승까지 내달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주 DB가 5연승까지 꽃길만 걷기를 저도 응원하겠고요. 끝으로 시각예술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는데 어떤 내용의 전시인가요? 네, 바로 원주문화재단 남산골 문화센터 레지던시 입주작가 결과 보고전
뉴턴이 오늘부터 16일까지 남산골 문화센터 미담관에서 펼쳐진다는 소식인데요. 네. 이번 전시는 지난 5월부터 센터에 입주해서 작업 중인 작가들이 그동안의 작업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김종은, 민경애, 박한지, 지덕희 등 시각예술 작가 4명이 새로운 전환점을 주제로 회화, 설치, 영상, 디지털 드로잉 등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발달장애를 극복하고 시각예술가이자 첼리스트로 활동 중인 김종은 작가는 대형 캔버스 위에 자유롭게 운율을 그려낸 작품을 선보이고요. 지덕희 작가는 나무 뿌리에 자신만의 언어를 새긴 설치 작품을 전시하고, 민경애 작가는 전통 조각보에서 받은 영감을 비구상적으로 재해석한 회화 작품을 공개합니다. 박한지 작가는 자신만의 기법으로 표현한 회화와 영상 작품을 공개하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개막식에서 오프닝 행사와 전시 라운딩 후 작가와의 대화 시간도 이어질 예정이니 예술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고요. 오늘 순서 마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